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그쵸? 새해 첫날인데, 포스코 DX가 5%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그쵸?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고가 돌파 성공했다.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 거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매수 관점으로 보지만 내가 보유하는 기간을 2주 안으로 좁힐 수 있는 가격대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쵸? 정확하게 오늘 사서 오늘 올라갑니다. 단타 여기서 사가지고 어느 정도 손절 잡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무조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요, 양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군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테마죠, 테마. 그쵸? 뭐 테마라고도 표현도 하고 뭐 섹터라고도 표현도 하고 뭐 업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업종 간의 구분이 사실상 좀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섹터나 뭐 테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봇 업종은 없는데 로봇 테마는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된다. 자, 그러면 포스코 DX하고 같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오늘 3%대 하락. 그렇죠? 정확하게 12월 22일 날 21일이네요. 21일 날 고가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를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보잖아요. 쌀까요, 비쌀까요? 비쌉니다. 두산 로보틱스 적자예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시가총액은 7조 2천억입니다. 자, 적자 기업이 조 단위도 훌쩍 넘어서 7조 원대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죠? 3만 원대 저가를 보더라도 시가총액은 2조 원대가 나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원래 이렇게 움직입니다. 내가 막 싼 종목을 계속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어요. 주식은요, 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비싼 주식이 더 갑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포스코 DX는 어떨까요? 비쌉니다. 비싼 주식이에요. 근데 비싼 이유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 뭐 포스코, 뭐 이런 뭐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든가 이런 호재거리들이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격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62평을 이탈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수해야 된다. 왜? 버텼잖아요. 뭐해서?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비교해서 보세요. 정확하게 7월 달까지는 2차 전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공장 증설해야 되니까. 양극재는 쇼티지니까. 그렇죠? 양극재 만들기 전에 뭐 나와요? 청구체 만들어야 되잖아요. 청구체 쇼티지잖아요. 그렇죠? 왜? 양극재가 쇼티지니까. 왜? 에코프로 그룹에서도 지금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퓨처엠에서 증설을 하면 어디서 맡아서 해요? DX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 구조를 무조건 100%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DX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된 부분은요,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뭐가 좋아요? 기업 측의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인건비 올라가죠. 기업 측은 비용 증가되죠. 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다. 그런데 로봇 관련된 쪽에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뭐까지 들어가나요? 유지 보수 비용까지 같이 들어간다. 자, 그랬을 때는 한 번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장기간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이 그쵸?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협동 로봇 이쪽이 계속해서 강한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세요. 상대적으로 약하죠. 이건 왜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삼성에 특화돼 있죠. 그렇죠? 삼성에서 뭔가 조금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너 측면에서는 좋죠. 그렇죠? 지분은 일시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기니까. 근데 주주 측면에서는 좋은 내용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번에 매각해서 막 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삼성에 특화된 그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약간 조금 주가 측면에서는 뒤처질 수 있다. 전체 지분이 다 넘어간 건 아닌데 그렇죠? 삼성에서 뭔가 뭐 가격 타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딱 23년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이제 딱 로봇주가 강세를 보인 지 1년 차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증거가
아직 적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자를 기다리고 이 주식이 이제 싸다, 매수해도 되겠다 하면 늦어요. 왜? 주가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을 때니까. 내려가는 주식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가 좋아져요? 실적이 좋아진다. 증권사에서 장난치기 딱 좋죠. 그렇죠? 근데 증권사들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DX는 시세의 새로운 시작점에 와 있다. 싸다 비싸다를 따지면 비쌉니다. 근데 그 비싼 가격대가 아직까지 실적 대비해서 훨씬 비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할 때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새해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로 그쵸,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로 제가 지금 500분 정도 있는 소통방에 인원을 1000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1월달 내도록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특징점이 두 가지 있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무조건 신고가 종목만 공략한다. 그렇죠. 그래서 포스코 DX를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고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고가 종목이 포스코 DX 하나일까요? 그렇죠. 포스코 DX가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고 앞으로 모멘텀이 무궁무진하지만 신고가 종목은 시장에 많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 때, 그렇죠,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1월 2일, 그렇죠, 1월 2일 오늘은 10시 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9시 46분도 장시작 전이다. 근데 장시작 전에 종목이 나가죠. 왜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YIK. 자, 보세요. 오늘도 10%대 상승 구간. 그렇죠. 고가 따지면 17% 정도가 나온다. 그렇죠. 정확하게 신고가 종목이고요. 하루에 5%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렇죠. 이런 종목을 공략하는 게 실적을 보고 공략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실적의 좋고 나쁨을 얘기해봐라. 나쁜 종목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파악과 함께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YIK 한 종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요. 여기 12월 28일 레고캠 바이오 정확하게 8시 52분. 그렇죠.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됐죠. 레고캠 바이오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오늘은 1%대 약세 중인데 28일 목요일이죠. 그렇죠. 목요일 28일 장시작 전 시장가로 때려 사라는 겁니다. 시가에 어떻습니까? 하루에 6%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그렇죠. 근데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제가 이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을까요? 쭉 보면요.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 제가 공략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2월 22일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 바이오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진행이 됐죠. 최대 세 종목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은 신고가 종목으로 진행되고 스윙으로 제가 보유 기간을 잡고 갑니다.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이죠. 그래서 여기 8시 54분. 그렇죠. 정확하게 레고캠 바이오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중복을 시켜드린다. 충분한 매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막 하루 급등해서 이거 봐라, 이게 아니라 신고가 구간에선 계속된 매매 구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공략했을 때 어떻습니까? 12월 22일 그렇죠. 정확하게 6%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됐고 그 다음날 뭐가 나왔어요? 얀센의 기술 수출 계약이 터졌습니다. 2.2조짜리 시총보다 더 높은 수출 계약입니다. 자, 그만큼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시장에서 가치를 먼저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가 모른다. 정확하게 고가 못 잡아. 하지만 몸통만 먹어도 충분하다. 몸통만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나와요? 첫날 6%, 그 다음날 10%, 그 다음날 6%, 그리고 28일 6%, 오늘 소폭 조정.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시노펙스 있죠. 시노펙스 어떻게 돌아갔는지 볼게요. 자, 오늘 3%대 강세. 그렇죠. 장 중에는 15%까지 강세폭을 키웠다. 고가 못 잡는다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12월 22일 날, 요 날입니다. 상승한 첫날. 그렇죠. 시가 5,200원. 지금 얼마예요? 8,000원 가까이 된다. 한 60% 70%씩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22일 날 공략을 했을까요? 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12월 20일 시노펙스. 왜? 신고가 여기잖아요. 자,
12월 18일 시노펙스 정확하게 신고가, 그쵸? 신고가 구간 돌파하자마자 계속해서 공략을 하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주식시장에서, 그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100%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 먼저 반영한다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고가에서 막 자꾸 물리고 막 손절을 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24년도에는 무조건 주도주로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꾸 막 매매하는데 스트레스 받는다, 신고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초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연초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시노펙스 같은 거 대박 터졌고, 그쵸? LS 머티리얼즈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레고캔바이오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여기 신고가 검색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 모델, 그쵸? 매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요 내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과 함께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선착순 1000분만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지만 24년도에는 돈 많이 벌어야겠죠.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오늘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하락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79,000원 비싸고요. 5만 원 비싸고요. 7만 원 지금도 비쌉니다. 항상 비싼 가격이에요.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10조가 넘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 잡더라도 10조면 몇 배예요? PER 100배예요. 그럼 비싼 주식이죠. 근데 이런 주식이 더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소통방에서처럼 2주 안에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무조건 잡는 것만이, 그쵸?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즉 시장의 주도주를 계속적으로 내가 매매를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요. 2주 안에 수익 볼 수 있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 그렇죠.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보유하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디테일하게 잡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내용,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 확인해서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그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만큼 신고가는 중요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렇죠. 2월 달 정도까지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2월 달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를 어떤 식으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고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